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팁입니다. 오늘도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 평택 의정부에서 무순이 줍줍 아파트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청약통장 필요 없고요. 현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울 상일동에 그 캐슬 베네루체라는 아파트가 두 채가 나왔는데 8만 대 1의 경쟁률이 있다고 해요. 시세보다 5억, 6억이 싸기 때문에 청약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훨씬 싼 거죠. 그래서 8만 대 1이라고 합니다. 8만 명이 두 채를 사려고 모여든 거예요. 현금만 내가 7억, 10억 정도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약을 열심히 넣으면 나중에 집 한 채 산다고 배웠는데 지금은 돈 있으면 집 살 수 있습니다. 네,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정보도 또 되게 중요합니다. 1분기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코스피를 분석했을 때 보험 종목, 건설 종목, 항공 종목은 호황을 했고요. 그리고 게임 종목, 그리고 또 소재 종목 이런 데는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이 30% 이상 올랐고요. 아세아 시멘트, 대우건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종목이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이제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항공과 보험 종목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인데요. 호주 편의점에서 170개 매장에서 암호화폐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호주나 캐나다가 상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편의점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대박입니다. 저도 이제 GS나 CU를 가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페이를 쓰는데 토스도 요즘 많이 쓰죠. 근데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날이 호주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나면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뭐 옥수수 기름부터 해서 막 휘발유도 지금 2,000원이 경유가 넘어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또 폭등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그 최강 업체들이 그 다이아몬드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페트라 다이아몬드 주가가 거의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그러니까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다이아몬드 채굴하는 업체들이 상한가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두나무라고 해서 업비트에 돈을 대주는 데가 두나무거든요. 근데 두나무가 작년 이제 순이익이 46배가 늘어서 2조 2천억을 벌었어요. 순이익이 2조 2천억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인 거래해 보면은 10,000원어치 사면은 뭐 20원, 30원씩 그 수수료가 나가요. 그거 모아가지고 순이익이 된 게 2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했는지 두나무가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 사람들의 대비 그 순익 자체도 높고 그리고 두나무 그 업비트에서 한 사람당 벌어들인 금액이 50억 정도 된대요. 대박 아닙니까? 은행 직원들은 이거보다 거의 100배가 많은데 수익이 비슷해요. 그럼 앞으로 은행 어떻게 될까요? 많이 줄어들겠죠. 네네. 카뱅도 비슷해요. 카카오뱅크가 한 2,000명 정도 직원인데 전국에 있는 그 은행들 개수 합치면은 정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창고 가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뭐 통장 만들고 기다리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다 MZ 세대는 집에서 알아서 통장 만들고 누워가지고 다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게 K뱅크, 카카오뱅크, 두나무, 업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게임 업체 중에서 그 윈메이드 장형국 대표가 있어요. 이분이 고려대학교에 예전에 10억을 기부를 코인으로 하셨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게임 그 무슨 발표회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그 게임을 발표를 하신 거예요. 와, 대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에서 그 돈을 다 벌고 있고, 우리가 오징어 게임 했을 때 판권이 다 넷플릭스에 있죠. 그리고 게임은 로블록스에서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 배우들이 다 한 건데 돈은 미국에서 다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그 장영규 대표님처럼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블록체인을 통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미국 1분기에서 제네시스를 32만 대를 팔았어요. 와, 멋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현대 제네시스가 정말 차가 좋습니다. 좋고, 또 외국에서도 가격 대비 뭐 링컨이라던가 혼다 뭐 이런 차들보다 훨씬 더 가격이 품질 면에서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넘버원으로 통해요. 점유율도 점점 높아지고요.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훨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운동가, 그 유명한 그린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즘에 환경운동 기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전기세,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해서 이거를 그 기후가 아니라 코드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더리움이 포5에서 포스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포5는 그 컴퓨터를 전기를 엄청 끌어들여서 그 개발하는 거고, 포스는 전기를 들쓰면서 또 그 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 전문가들이 이상호, 이 사람 정말 잘 맞춰요. 이분이 이제 인베스트 투자 자문회사인데, 이제 이분이신데, 이분이 올해 2022년 서울 집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올라간답니다. 10%. 그리고 강남 3구, 1기 신도시가 유망하다고 합니다. 그 이상구 대표는 정말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다 맞췄어요. 집값을. 대박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제 회사 소속으로 있다가 너무 잘 맞추니까 본인이 회사를 차렸어요.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돼 있고, 국민은행 그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양도세가 일시적으로 감면되는 걸 따라서 급매물을 노려야 된다. 그리고 박민수 더 마스트 컴퍼니 대표는 1주택 1플러스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영근 대표는 금리 인상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초기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만 빨리 만들어지면 3, 4년 안에 2배 이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한 번 딱 해봤는데 운 좋게 올해 분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돼도 조합이 안 설립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뭐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몇 억을 넣어놓고 10년 동안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근데 조합이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또 목이 좋으면 빨리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금만 공부하면 이것도 상당히 돈이 됩니다. 지금 토스뱅크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이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 사업자인데, 그래서 개인 사업자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이것도 다 집에서 누워가지고 기본적인 것 입력해가지고 대출 얼마큼 되나 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혁명이에요. 예전에 대출 받으러 가면은 은행 가서 서류 받아야죠, 기다려야죠. 대출 받는데 괜히 주눅 들어요. 근데 누워가지고 토스 그냥 누르기만 하고 개인정보 동의하고 신용정보 대출 동의만 하면은 비리비리 막 돌아가면서 얼마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은행들이 정말 지금까지 날로 먹었어요, 돈을. 근데 이렇게 토스나 K뱅크나 앞서가는 그 핀테크 회사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는데 돈을 누가 안 쓰겠어요. 네. 그리고 참 제가 이거 또 보면서 놀란 게 이게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아무리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잘 몰라요, 실은. 일론 머스크 막 뭐 가상화폐 뭐 나쁜 말 했다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막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 리비안, 니콜라, 니오, 피스커, 얼라이버, 카노 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 7, 8개 돼요.
근데 테슬라는 수십만 대를 1년에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 이거 폭등했다가 지금 절반 가격이 됐는데 차를 2,400대 만들었고요. 니콜라 옛날에 막 이거 막 저기 뭐죠? 그 세력들이 막 가격 떨어뜨리고 장난했는데 2대 만들었어요, 전기차. 그리고 니오. 니오는 많이 만들었네. 18만 대. 그리고 피스커 빵대. 그리고 어라이벌 빵대. 카누 빵대. 자산이 가치가 5조가 넘는 다 회사인데 빵대 만들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허접한 것 같지만은 정말 중국에서도 이 전기차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만들고 있고 정말 반도체로 다들 어려워하고 있다는데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또 만든 거예요. 천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막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있고 비트코인 채굴이 2100만 개인데 1900만 개를 벌써 채굴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개수가 20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은 채굴이 끝난다고 해요. 저는 이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미국들이나 우리 한국도 지금 SK스퀘어에서 지금 가상화폐 전문 그 사업체를 발달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200만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반감기가 2년 뒤에면 오고 있어요. 채굴이 또 반에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건 뭐 지나가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코인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코인 사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이것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되는 일들을 여러분이나 저나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카카오에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SEBC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행진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카카오를 하루라도 안 쓰고 살 수가 없어요. 카카오톡 이거 뭐 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자전거 우리 딸이 잘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지금 일본의 코인까지 거래소를 매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카카오가 4차 산업에서 핵심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 FED 비둘기파의 변심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둘기파는 대부분 통화 완화를 선호하고 점잖잖아요, 비둘기가. 근데 매파는 뭐냐면 통화 같은 경우를 긴축하고 또 금리를 올리는 게 매파예요. 비둘기파는 막 금리를 안 올려요. 근데 지금 이게 매파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풀다가 다시 이제 회수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경기를 부양하는 거는 돈을 풀 때 경기가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케인즈의 그 이론에 따라서 경기를 부양하고 국가가 하는 일을 돈을 자꾸 찍어내면은 경기가 부양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사람이 오면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또 한국은행이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대표께서 그 트위터 주식을 9%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하고 싶은 말을 트위터에 못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경영권에 근접하게 9%를 매입을 했어요. 그 뱅가드 그룹이 8%고요. 모건 스탠리 8%, 블랙록 세계적인 그 헤지펀드 회사죠. 6%, 잭 돌시가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기 맘대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SEC 나스닥에서
그 코인 관련돼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규정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똑같이 주식처럼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권 안으로 코인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올해까지는 면세고 내년부터는 5천만 원을 비과세로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남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할 때 하셔야 돼요. 남들이 괜찮다 할 때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사라고 하죠. 그럼 그걸 사도 괜찮아요.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안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삼성전기를 사던가 그 2차 종목, 3차 종목을 사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 스타벅스 커피 아시죠? 주가가 지금 한 25%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JP모건에서 스타벅스 매수하라 이런 얘기를 오랜만에 했어요. 항상 그 황현희 기자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소비하는 인생에서 소유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스타벅스 먹으면 기분 좋아, 폼나, 끝이에요. 하지만 스타벅스 주식을 사면은 커피는 못 먹지만 내 미래가 빛이 나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는 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 만복이 캐시워크를 만든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의사 같은데 왜냐면 이분이 이제 캐시워크를 지금 만들었던 계기가 이분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운동해라, 약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뭐. 근데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까 해서 고민해서 만든 게 캐시워크라는 거예요. 하루 1만 보 이상을 걸으면 100원의 돈을 주는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스타벅스 커피도 먹을 수 있고 그걸 모아가지고 뭐 버거킹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캐시워크를 안 깔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깔았고 제 옆에 있는 직원도 깔았고 다 깔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저 사람을 운동시킬까 그 선한 마음이 그 결과로 나온 게 캐시워크입니다. 그래서 캐시워크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작가 철인의 팁이었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